이제 차근차근 6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 2022년 회원부 기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회원호 1-1 기말고사라는 거네요. 자, 6번은 대칭이동에 관한 문제인데, 자, 우리 대칭이동을 할 때 얘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대칭이동을 가르쳐줄 때 뭐를 가르쳐줬었냐면 첫 번째 점대칭에 대해서 가르쳐줬었고요. 두 번째 점대 직선대칭에 대해서 가르쳐줬었고요. 세 번째 직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는 걸 알려줬었고요. 마지막으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는 걸 가르쳐줬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1, 2, 3, 4번 중에 어떤 내용인 거예요? 2번이죠.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킬 때 생각해야 되는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죠? 뭐였어? 키워드가? 와, 이것도 야, 이거 대칭이동 시험 범위 아니라고 공부 안 하면 너네 2학기 중간고사 때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어. 내 2학기 중간고사 때 고등상 내용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너네 지금 끝난 범위부터 이어서 나오는 거야. 가령 미령이는 원방부터 명제 절대부등식까지 나올 거야. 범위 개 넓을 거야. 2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원방까지 보는 친구들은 대칭이동부터 아마 역함수까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기말고사 범위가 좁은 애들은 2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개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칭이동을 지금 시험 범위 아니라고 공부를 안 하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피똥 싸요. 아니면 그냥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 범위 상관없이 계속 해야 돼. 물론 내가 뭐는 빼준다 그래서 약정 노트에는 시험 범위 다 빼준다 그랬잖아. 수업 자료도 일단 시험 범위 아닌 건 안 해도 된다고. 언제 하라고? 시험 끝나고 나서 하면 돼. 우리에겐 방학 3주 동안 내가 여러분들을 학원에 짱박아 놓게 할 테니까. 알았지? 기억나지? 겨울방학 때 즐거웠던. 자, 점대 직선대칭은 뭐라 그랬냐면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이 직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직선으로 나와야 돼요. 라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야. A라는 애가 지금 마이너스 1,0이고 B라는 애가 마이너스 3,4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 둘의 수직 이등분선을 L이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이야기라고요. 지금 이 문제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하면 뭐가 영상이 돼야 된다 그랬죠? 수직이라는 거에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게 나와야 됐었고, 이등분선이라는 거에서 중점이라는 게 등장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의 중점이 지금 마이너스 2,2라는 걸로 나오게 되고요. 지금 이 A, B 사이의 기울기가 뭐예요? A, B 사이의 기울기가 뭐예요? 2잖아. 그치, 그림을 대충 그려서 그래. 2잖아, 2. 그치? 2니까 이 L의 기울기는 뭐라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치?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괄호 X 플러스 2 플러스 2라고 잡히고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잡힐 거 아니에요. 이게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원했으니까요. X의 별표는 2라고 나오고요. Y의 별표는 1이라고 나오게 되니 요 삼각형의 넓이는 뭐라고 나옵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네. 2가 아니라 잘못 썼습니다. 쏘리. 이거 마이너스 4 2분의 1 맞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 그러면 x가 마이너스 6, 얘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네요. 자, 그럼 넓이가 뭐라고 나와요?
9여서 4번이 되는 거죠. 6번에 4번이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를 봅시다. 자, 두 실근이 모두 양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정수m을 구하세요 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요걸 네 글자로 어떤 유형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2차 식이거든요. 두 근이 모두 양수가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하자 그랬죠? 제3자로 위치한다. 근의 위치라고 부르는 유형이다. 근의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찾아보는 유형이라고요.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양수가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알파, 베타가 음수 자리에 있어야 되고 0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상관없죠. 0이 나와도 양수가 아니라고. 그럼 0이어도 상관없잖아 이것들아. 양수가 아니라고. 그럼 이 상태로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주고요.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세 가지. 함수값은 뭘 쓰자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이 그 숫자를 쓰라고. 숫자를 0 0 0을 넣으면 0보다 크다. 근데 근이 0이 나오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된다고! 아, 된다고! 양수 아니라고! 여기 0도 된다고! 0도 되니까 드모. 아이씨, 내 말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자, 그런 다음 현재 그림에서 축을 쭉 그어보면 요 파란 선은 0보다 작어? 확실해? 클 순 없어? 클 순 없어. 그러니까 축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때 축이 뭐라고 나오냐면 마이너스 m이라고 나오네요. 마이너스 m. 그 다음 판별식. 자, 얘는 판별식 생략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왜 불가능해?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함수값이 0보다 작은 부분이 0보다 작다라는 표현이 없으면 생략하면 안 된다. 이게 0보다 작다는 표현이 있을 때만 생략해야 된다. 따라서 판별식 4m 제곱 마이너스 4에 6 마이너스 m이라는 애가 0보다 뭐 하다고 나와야 돼요? 크다. 하나가 왜 크거나 같다야? 여기 될 수 있어. 서로 다른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어서 크거나 같답니다. 중문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 풀어보면 사사 날려주고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고요. m 플러스 4, m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m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던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m이 0보다 크다라고 나왔고요. 여기서 0을 넣어주면 6 마이너스 m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m은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얘네들을 쪼르륵 다 모아주면 2보다 크거나 같은 m은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나오겠죠. 따라서 정수 m의 개수는 몇 개? 5개라고 해서 4번이 나와주면 되는 거죠. 자, 다음 12번으로 갑시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지금 6번, 7번 풀었고요. 다음 12번 문제로 갑시다. 12번. 자, 12번 문제를 보니까 A, B가 나왔고요. 얘를 3대1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OP의 기울기의 최대값이 n분의 n을 갖는데요 라고 나왔어요. 자, 요거 제가 분명히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었어요. 자, 12번 같은 문제를 틀리면 아주 슬픈 거죠. 내가 여기에서 뭘 얘기했냐면 요걸 얘기했어. 자, AP 대 BP가 3대 2라고 나오면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원할 때 설명해서 원할 때. 언제 설명했냐면 6-1 아니다 2 6-2 수업 자료에서 설명했어요. 6-2 수업 자료에서. 여덟 글자. 네? 띄었을 때 있어요. 띄어쓰기 빼고
못해. 여준아! 뭐요? 규승이 요즘 공부 안 하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보면 A가 1이고요. 지금 B가 6입니다. B가 6이라고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 3대 2라는 게 내분일 수도 있고 외분일 수도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분이면 여기가 3A이고 2A라고 표현이 돼서 여기 자리에 뭐 P라는 애가 하나 등장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3대 2가 외분이었다면 여기서 3만큼 가야 되고 여기서 2만큼 가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3B라고 잡아줬다면 여기가 2B라고 잡힌다고요. 여기를 그래서 P2라고 잡을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B는 몇 A가 되는 거라 그랬죠? B는 5A가 될 거라 2B를 10A입니다 라고 나오게 된다 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잡은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으로 하는 뭐가 생길 거다? 원이 하나 생길 겁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름이니까 반지름은 몇 A가 됩니까? 6A가 되겠죠? 반지름이 6A일 거라 여기에 원의 중심 5라는 애가 잡히게 되면 이 길이가 6A이고 그럼 여기 길이가 4A라고 잡히게 될 거야.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A에서 접선의 그래프 기울기를 구할 건데 당연히 기울기가 가장 크기 위해서 얘가 완만해야 돼? 가팔라야 돼? 기울기가 크다는 건 완만해야 돼요? 가팔라야 돼요? 가팔라야 돼서 요렇게 만나는 요런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 아니니?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의 거리가 곧 반지름 6A가 나올 거고 여기 사이의 길이는 3, 5, 9니까 여기가 9A가 나올 거라 우리는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해준다면 이쪽이 뭐가 나올 거예요? 3루트 5 A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기울기를 구할 때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자고 했었냐면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삼각비랑 다 연결시켜서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기울기가 곧 탄젠트 세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밑변분의 높이 해서 루트 5분의 2라는 기울기가 나오게 됩니다. 라고요. 루트 5분의 2라는 기울기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잡아주면 될 거고요. 쏘리. 문제를 내가 잘못 읽었네. 문제를 지금 잘못 읽었어요. 자, 문제를 지금 잘못 읽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했죠?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A가 1이고요. B가 6일 때 요 사이를 3A랑 2A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A가 뭐라고 나와야 돼? 1이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A가 1이어야 여기서까지 5까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림만 보고 A는 일단 1입니다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자, A가 1이라는 걸 찾으면 그림이 다소 복잡하니까 옆에다 다시 한번 그려줄게. 자, A가 1이라는 걸 찾으면 잘 봐봐. B에서 4인 만큼 갔죠? 그럼 원의 중심이 좌표가 뭐라고 나와야 돼요? 원의 중심은 10이라고 나와줘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 P1이라는 애가 3 더해서 4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런 원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기 16이고요. 오케이? 그리고 원점이 5에서 반지름을 접선을 찾겠다는 거예요. A에서 찾은 게 아니라 5에서 접선을 이렇게 찾아줄 거니까 수직이고 6이고 10이고 8이라고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생기는 요각을 세타라고 해서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가 되고 그때 그 기울기는
4분의 3입니다. 이거를 n분의 n이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이 점을 우리가 P라고 부를 건데, 자, 생각을 해봐. 탄젠트가 4분의 3이라고 했잖아. 그 말은 여기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를 4K라고 한다면, 얘가 3K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는 5K가 나왔어야 되는데, 응? 5K가 8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3K는 4K와 3K는 각각 뭐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5분의 32와 5분의 24라고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5K가 8이니까 4K와 3K는요. 즉, 이 5분의 32가 A라는 거고 5분의 24가 B라는 거라서 우리는 A 더하기 B라는 친구가 5분의 56이 되고요. 그거를 곱할 겁니다. n분의 n이랑. n분의 n은 4분의 3이었던 거죠. 4분의 3이었던 거죠. 그러면 약분을 통해 14가 나올 거니까 5분의 뭐요? 42라고 나와서 답이 2번이라고 나오면 되는 거죠. 아폴로니우스를 약간 꼬아서 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쌤 초반 풀었던 A로 잡고 풀다 틀리게 하려고. 일반 문제집은 A로 잡고 풀게 만들거든. 근데 이거를 A가 아니라 원점으로 잡으면서 문제를 살짝 꼬아놨네요. 그래서 아폴로니우스 원이다 라고 하고 이거를 그때 개념 정리만 해드리고 제가 유형은 가볍게 한 가지만 유형 들여서 풀어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자료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숙제도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 1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아폴로니우스 원 이거 되게 자주 나오고 정형화된 문제고요.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아폴로니우스 원을 틀리고 온 친구가 있으면 아, 이 친구는 학습량이 많이 부족하구나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기준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다음 13번. 아래 그림과 같이 중심이 5,5인 5고 반지름이 5인 원에서 y는 mx가 두 점 A, B에서 만나고요. 그리고 A, B가 각각 두 점에서 접하는 직선을 긋습니다. 두 접선의 교점을 N이라고 할 때 4분의 1 AC가 3분의 1 BN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M의 값의 합을 A, 성분 AB의 길이를 B라고 합시다. 오, 씨발, 졸라 어려워. 자, 차근차근 해봅시다. 5,5라고 했고요. 여기 y는 mx를 이렇게 그어요. y는 mx는 긋고요. 이때 b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주고요. 이때 a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줍시다. 여기를 a, b라고 할 거고 그때 만나는 점을 n이라고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4분의 1 ac는 3분의 1 bn이라고 나왔는데 그 말은 양쪽에 11을 곱해주면 3ac는 4bn이 될 거고 즉 ac 대 bn이 몇 대 몇이란 얘기야? 4대 3이라는 거죠. 즉 AC라는 애는 원의 중심에서 접선을 이은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각이 돼야 돼요. 직각이 돼야 돼서 얘를 만약에 4K라고 잡는다면 여기는 얘가 요거 길이 똑같아야 되잖아. 똑같아야 된다고 배웠죠. 그러면 여기는 얘가 BN이고 AN의 길이랑 똑같아서 얘가 3K라고 나와야 되고 요 대각선의 길이가 5K가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몇 가지 이해 가니? 5K가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때 내가 지금 그림을 조금 그지같이 그리기는 했는데 이때 여기가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어야 돼요.
그림을 약간 그지같이 그리긴 했는데 여기가 직각으로 만나고 있어야 됩니다. 현이기 때문에요. 공통현 여기 현이라서요. 오케이? 그러면 이 m을 원점을 무조건 지나야 되니까 잠깐만 여기까지 나왔고 그러면 우리가 소공식이 가능할 거예요.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이니까 이렇게 두 개 곱한 거나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요 선의 길이가 우리는 5분의 12K라고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원의 반지름이 몇 K야? 4K잖아. 4K가 뭐라고 돼 있어? 원의 반지름 알려줬잖아. 몇이래? 5라고 돼 있어. 그럼 여기서 5분의 12K는 양쪽에다 뭐 곱하면 되죠? 5분의 3을 곱해주면 5분의 12K라는 애가 3이 나오죠. 즉 선분 AB의 길이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몇? 6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니? 오케이? 자, 6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기울기 m을 구해줘야 되는데 기울기 m을 구해줘야 되는데 원점을 지나야 돼서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은혜가 요걸 배웠어요. 요걸 배웠어. 뭘 배웠었냐면 자, 요런 그림이 있을 때 요 녀석을 제곱한 건 요거 곱하기 요거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럼 그걸 이용을 해주면 4, 4, 16이죠. 그래서 요 녀석의 길이가 5분의 16K라고 나옵니다. 얘 곱하기 전체는 16K 제곱이 돼야 되니까요. 즉 4K, 5K에다가 5분의 4를 곱하면 5분의 16K 나오잖아. 그치? 즉 5분의 16K는 몇이라고 나와? 4라고 나와야 되겠죠? 무슨 말이에요? 5,5와 y는 mx 사이의 거리가 뭐다? 4라고 나와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된다고요. 따라서 m제곱 더하기 1 루트 9의 5m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 4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러면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25m 제곱 마이너스 50m 플러스 25는 16m제곱 더하기 16이라 9m 제곱 마이너스 50m 플러스 9는 0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모든 실수 m의 값의 합이죠. 따라서 m의 값의 합은 뭐라고 나와요? 9분의 50이라고 나오게 되죠. 여기까지 이해가니? 따라서 우리는 A도 구했고 B도 구했습니다. 거기에다가 9를 곱해 줄 테니까 50 더하기 9, 6에 54 답은 104라고 나와서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거 어렵네. 이건 좀 어렵습니다. 차근차근 풀어야 됩니다. 차근차근. 1등급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1이라고 잡아주자. 오케이? 자,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예요. 13번 꽤 빡셌네요. 다음 16번으로 가볼까요? 자, 16번. 이렇게 영분이 틀면은 주고 끄면은 덥냐? 자,
자, 14번. 아, 16번이군요. 자, 16번. 자, 방정식 f, x, y가 나타내는 동이 아래 그림과 같을 때 우리가 f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위에 한 점을 p라고 합시다. 이때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고 4, 마이너스 2를 지나며 반지름이 2보다 큰 원의 점 q에 대하여 pq의 최대값을 a 루트 2 플러스 b라고 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야, 이거 문제 좀 어렵게 냈네. 자, 내가 너네들 도형의 이동 수업할 때 아마 5-8 수업 자료였을 겁니다. 5-8 수업 자료에서 분명히 강조를 했던 게 도형의 이동이라는 녀석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한다? 라고 했었죠?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 중에서 F가 붙어 있으면 이렇게 F는 0이라는 애가 붙어 있으면 이런 걸 도형의 이동이라고 불렀었습니다. 도형의 이동이라고 불렀었고요. 이 도형의 이동이 달리면서부터 이제 도형의 이동은 뭐에 집중을 하자? 문자에 집중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문자에 집중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문자에 집중을 하자. 그래서 x, y를 순수하게 집중을 시킬 건데 우선 우리는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애는 신경 쓰지 말고 y 마이너스 x라는 꼴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럼 x, y 자리를 바꿔야 되니까 무슨 대칭 이동을 먼저 해야 돼? y는 x 대칭을 먼저 해야 되고 y는 x 대칭을 먼저 해야 돼서 f가로 y, x는 0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다음 무슨 대칭을 해야 되니? x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니까 y축 대칭을 하자 그랬죠? y축 대칭을 해서 우리가 x라는 애를 마이너스로 바꿔줘야 됩니다. 다음 평행이동을 해야 되는데 평행이동 어떻게 해줘야 돼요? 평행이동 어떻게 평행이동해야 돼? 어떻게 평행이동해야 돼요? 얘가 f는 y-1, 마이너스 x꼴로 나오게 되겠니? 어떻게 평행이동이야? 그렇지, y축으로 1만큼 플러스 1만큼 가야 y한테서 1을 빼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따라서 지금 주어져 있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주어져 있는 그림을 잘 보면 얘가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3이고 2였단 말이야. 얘를 제일 먼저 어떻게 하자고? y는 x 대칭을 하자고. 그럼 2라는 애가 여기로 오고 3이라는 애가 그래프를 조금 내가 너무 개대충 그리긴 했는데 자 2라는 애가 여기로 오고 3이라는 애가 반대쪽으로 이쪽에 와서 이런 그림으로 바뀌게 될 거고 y는 x 대칭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거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요런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요렇게 뒤집히게 될 거고요. 이거를 다시 y축으로 뭐만큼? 1만큼 평행 이동하자고 했죠. y축으로 다시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최종적인 그림은 얘가 1만큼 올라가서 여기 마이너스 3,1 1이 그리고 마이너스 3,3이 쭉 해서 여기가 3이 요런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4, 마이너스 2를 지나고 반지름이 2보다 큽니다. 자, 4, 마이너스 2를 지나야 된대요. 자, 여기를 지나고 반지름이 2보다 커야 된대요. 그럼 원이 대충 뭐 요렇게 그려져 있다라는 얘기인데 아니 이렇게 너무하네 진짜. 자, 이게 벽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벽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핑계를 대자면 이게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가 아니라 이게 벽이 문제인 거야. 얘들아. 원이 요렇게 그려져 있는 애일 거야. 원의 중심은 4사분면이니까 r, 마이너스 r이라 x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은 r 제곱이라는 원방일 거고 얘가 4, 마이너스 2를 지난다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봐.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일단 R은 구할 수 있겠지. R을 구해보자. 그럼 대입하면 R 제곱 마이너스 8R 플러스 4, 4, 16 마이너스 2가 대입됐으니까 R 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 R 제곱 이항에서 얘 속어내고 그럼 R 제곱 마이너스 12R 플러스 20이니까 R 마이너스 2에 R 마이너스 10 그럼 R은 10이라고 나와서 얘가 10, 마이너스 10이라는 중심을 갖고 있겠네. 그치? 이까지 이해가죠? 야, 그럼 생각을 해봐. 원 위에 있는 점이랑 비교를 할 때 이 위에 있는, 양쪽 위에 있는 애를 구해야 되거든? 야, 인간적으로 10, 마이너스 10이랑 제일 멀리 있는 애가 어디겠니? 얘겠지, 당연히. 이것보다 더 멀리 있는 건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생각을 해봐봐. 우리는 원 위에 있는 점과 의 거리의 최대 최소는 아까 어떻게 풀려고 동훈이가 대답 잘해줬잖아. 그냥 사이거리 하고 반지를 하고. 그렇지. 원의 중심과의 사이 거리 플러스 반지름이라고. 그러니까 10,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3,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하면 13의 제곱 나오죠. 그리고 3이랑 마이너스 10, 또 13의 제곱이니까 우리는 루트가 씌워져 있으면 13 루트 2라고 나오게 될 거라고요. 거기에 뭐를 더할 거야? 반지를 10을 더해주면 최대, 빼주면 최소는 생각할 수가 없고요. 최소는 여기 어딘가의 점일 거니까 이게 빼주면 더하면 최대가 된다고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가 13인 거고 B가 10인 거라 A 더하기 B는 23, 3번이 답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 정도 되면 어렵죠? 이 정도 되면 어렵습니다. 여준아, 어떡하려 그래?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떡하려 그래? 다음 18번 문제로 갑시다. 18번 문제. 재현아, 이거 보고 이제 너네 학교 거 생각하니까 훨씬 낫지? 자, 18번 문제 봅시다. 자, 18번 문제를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AB는 A고요. BC는 B, 직사각형 ABCD의 두 대각선의 교점을 E라고 하고요. 선분 AD의 중점을 M이라고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선분 AC와 BM의 교점을 F라고 하고요. EFM의 넓이가 1이라고 할 때 EFM의 무게중심 뭐야 이게 뭔 말이야? 무게중심 G로부터 EF 사이의 최단 거리는 N분의 N 루트 13이라고 합니다. 이거 말 들을게 어렵네. 차근차근 해보자. 자, 좀 크게 그리자. 여기서 얘가 M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가 A고 B고 C고 D고 AC를 좀 긋고 BD를 긋고 여기가 E 이렇게 그어주고 오케이 좋아. 자 봐봐 얘 넓이를 S라고 잡아봐. 야 몇 대 몇? 1대 2지 중점이니까. 그럼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가 2분의 1 A야. 이 삼각형 둘이가 1대 2지. 넓이 B는 몇 대 몇? 1대 4겠지. 여기가 4S가 나올 거야.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1대 2라는 길이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S가 패스가 되면 ES가 나와야 되고 여기 있는 S가 패스가 되면 ES가 나와야 되겠지? 요거 다 더하면 몇 S야? 9S지. 아까도 말했잖아. 1대 2라고. 그럼 얘가 넓이비가 1대 4지. 그럼 얘가 1이면 요 사각형은 몇이었단 얘기야? 3이야. 3에 해당하는 애가 몇 S야? 9S잖아. 그럼 요거 몇 S여야 돼? 3S여야 되겠지. 다른 식으로는 이렇게 삼각형을 보면 길이가 반띵이니까 넓이 똑같아서 3S인 거예요. 그럼 전체는 몇 S예요? 24S가 될 거고요. S의 넓이가 몇이래요? S의 넓이가 1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전체 넓이가 24라는 거죠. 그쵸? 따라서 A는 4고 B는 6이죠. 문제 봐봐. A, B 정수라고 그랬어. 근데 A, B가 모두 다 3보다 크대. 그럼 40밖에 안 나오잖아. 6, 4, 24. 이해가니? A가 4하고 B가 6이 되는 순간 우리가 B를 0,0으로 잡아줄 수 있고 B를 0,0으로 잡아줄 수 있고 0,0으로 잡아줄 수 있고 얘가 0,4가 되고 얘가 6,0이 되고 얘는 6,4가 되며 2라는 애가 3,2가 되고 M이라는 애가 3,3입니다 라고 나오게 된다고요. 자, 이까지 이해가요? 자, 그러면 현재 우리는 A2의 길이를 봤을 때 선분 A2의 방정식을 구할 때 얘네들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고 그쵸? Y의 절편이 4니까 플러스 4여서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때 M이라는 애가 있으면 M은 3,4 사이의 거리를 구해준다면 그렇다면 루트 13분의 6 더하기 12 빼기 4의 절제값이 씌워질 거니까 뭐요 이게? 14네? 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자, 그럼 너네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왜 M에서 얘까지의 거리를 구했을까?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잘 봐봐. 이걸 왜 굳이 구한 거냐면 얘들아 무게중심의 성질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얘가 M일 거고 여기가 2고 여기가 A고 여기가 이렇게 그어져서 여기 뭐냐 이게 F인데 만약에 A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이렇게 H라고 잡았다고 치자. 그게 지금 이거잖아. 루트 13분의 14잖아. 그치? 무게중심 G는 여기에 있을 거야. 이렇게 그어져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 길이를 우리가 지금 알고 싶어하는 길이가 여기인 거야. 무게중심은 몇 대 몇이라고 배웠어? 1대 2라고 배웠지. 그럼 얘는 몇 대 몇이야? 1대 3이잖아. 그럼 우리는 굳이 무게중심 안 구해도 돼. 이 길이를 구해놨잖아. 그러면 당연히 G에서 내린 수선의 발은 여기에 3분의 1이 돼야죠. 닮은으로. 이해가니? 즉 우리가 원하는 길이는 유리화해주면 39분의 14 루트 13입니다. 라고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나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답이 안 나오죠. 왜 답이 안 나왔을까요? 잘 풀어도 왜 답이 안 나왔지? 2FM의 넓이를 1대 2. 아, 차에다가 3을 곱해야 되냐. 2x 플러스 3y. 아, 여기에 12이구나, 얘가.
3을 안 곱했군요. 제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얘가 6이어야 되는군요. 6이니까 3분의 1을 곱하면 2군요. 13분의 2군요. 오케이. 13분의 2 루트 14. 그럼 답이 나오겠군요. 5번이라고 답이 나오죠. 이해가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요거는 한 2등급 컷 되겠습니다. 세워 보면은 이 정도면은 2등급들이 맞출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번. 자, 20번을 봅시다. 20번. 아유, 이런 거 문제 재밌네. 아, 이 정도 돼야 기말고사 시험 보는 느낌이 나지. 자, 20번. 자, 양수 A에 대하여. 자, 양수 A에 대하여 정사각형이라고 나와 있네요. 정사각형이라고. 자, 일단 A라는 애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잡았고요. 그럼 당연히 A가 양수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A-1은 당연히 얘보다 좀 더 큰 쪽에 있을 거예요. A-1, 마이너스 2라는 애가 이렇게 B라고. 자, 그리고 C라는 애를 보니까 당연히 C가 좀 더, 그림 그지같이 생겼네. 그림 다시. 자, A라는 애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A만큼 와서 A-1, 마이너스 2를 B라고 할 거고, 이렇게 올라와서 C라는 애가 A-1, A-2고, B라는 애가 이렇게 와서 마이너스 1, A-2는 D입니다. 한 면의 길이는 뭐라고 나오나요? 한 면의 길이 뭐라고 나와요? 정사각형 한 면의 길이 몇이요? A잖아, 그치? 한 면의 길이 A라고 나올 거고, 여기가 다 A잖아, A로 나오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 mx 마이너스 y 정점 뭐예요? 정점 뭐라고 나와? 그죠? 지금 정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나와서 2점을 지난다는 겁니다. 2점을. 그냥 생각을 해봐요. 졸라줘요. 생각을 해봐. 이렇게 지나면 몇 등분이야? 2등분이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요. 5대 3이야. 5대 3 2배 하면 몇이야? 그럼 합치면 몇이야? 16. 그럼 전체를 16이었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럼 반띵했으면 여기 8S 나와야 되겠지. 5대 3을 만들려면 12랑 6이어야 되지. 이해가니?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한테 얘가 몇을 줘야 돼? 근데 이렇게 그어지면 여기가 2S고 얘가 6S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밑변이라고 생각하면 높이가 일정하니까 넓이는 누구랑 비례한다? 밑변과 비례한다. 몇 대에 몇? 1대 3이어야 되잖아. 그럼 몇 등분한 거야? 그래서 여기가 4분의 1A가 나와야 되고 얘는 4분의 3A가 나와야 되는 거야. 얘는 그냥 A인 거지. 우리는 이 직선 L에 대한 기울기를 알고 싶은 거지. 기울기 뭐라고 배웠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래서 그냥 기울기가 4분의 3이라고 확정. 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1. 쉽죠? 직선의 방정식 일일이 구할 필요 전혀 없어요. 지금 이거 언제 배웠어? 6-3 수업 자료잖아. 그죠? 넓이를 나누는 프로츠 게임. 딱 이거 수업했죠? 요거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약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놓은 거죠. 그러니까 얘들아, 이것도 너네 시험 범위야. 유령아,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다 6-3까지 해야 돼.
알았지? 6-4도 해야 돼. 직선의 방정식. 자, 그러니까 얘들아 제발 내가 수업자료 열심히 하세요. 자, 다음 21번 문제가 더럽습니다. 21번 문제가 더럽습니다. 민아 힘들어? 급격히 피곤해 보여. 자, 21번 문제가 더럽습니다. 자, 21번 문제 한번 재밌게 풀어볼까요? 자, 21번 문제를 보면 좌표 평면 위에 a가 루트 3,0이고요. 직선 L은 y는 루트 3x 플러스 1이라고 합니다. a를 직선 L에 대하여 한 점 P에 대하여 위에 한 점 P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점을 B라고 할 거고요. 점 B를 직선 L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점을 C라고 할 건데 이때 ABC의 넓이를 6이라고 한대요. 선분 BP의 아우씨 말 더럽게 어렵네. 차근차근 일단 해봅시다. 자, 루트 3 플러스 1 y는 루트 3 x 플러스 1 그리고 P라는 애가 직선 위에 있고 A는 루트 3,0 예를 들면 대충 예를 들면 P가 아무데나 뭐 여기쯤에 P가 있었다고 치자. 응? 자, 그러면 우리 점대칭은 뭐라고 생각하자 그랬죠? 키워드가 뭐였지? 점대칭은 더하기 뭐라고요? 플러스 점대칭. 숫자. 아, 이것도 개념 뭐 외우고 있어야 내가 뭘 하지. 뭐요? 중점이라고 그랬어, 중점. 점대칭은 중점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림이 너무 커서 지금 그림이 좀 애매해졌는데 아이씨 너무 크게 그렸네. 아이씨 그림 좀만 작게 그릴게. 너무 크게 그려서 어렵다. 예를 들어 여기를 P라고 한다면 이렇게 쭉 길이가 똑같은 쪽에 B라는 애가 등장을 해주면 되고 똑같이 B라는 애가 등장을 해줄 거고 그랬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B를 다시 여기 있는 애로 대칭 이동을 이렇게 시켜줘서 C라는 애를 만들어줄 거예요 라는 이야기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어준 이 삼각형의 넓이가 뭐라고 나왔어? 6이라고 나왔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나요? 자, 얘가 6이라고 나왔다는 거고 자, 그러면 얘가 6이라고 나왔고 그러면 이때 자, 대칭 이동이니까 수선의 발을 내면 이렇게 길이가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서로 뭐가 돼요? 합동이 돼야 되겠죠? 이해가니? 합동이 될 거고 그러면 얘의 넓이를 여기다 갖다 놓을 수 있죠. 즉 우리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몇이라는 얘기예요? 6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 그럼 봐. 직사각형 넓이가 6이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했으니까 아이씨 이거 애들 어떻게 찾아 파악을 했으니까 자, 루트 3 x-y 더하기 0이라고 나올 거라 이 a라는 점이 루트 3,0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2분의 3 플러스 1의 절대값이어서 이 길이가 2라고 나옵니다. 이 길이가 2라고. 그러면 여기 길이가 당연히 3으로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면 봐봐. 여기 서로 직각이란 말이야? 그러면 평행선이지. 그럼 기울기 똑같이 루트 3이었겠지. 이해가니? 그 말은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말은 수직선을 그렸을 때 얘가 K면 얘는 루트 3K이고 얘는 2K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 K를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여기까지 이해가죠? 2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C의 좌표는
루트 3에서 2분의 1만큼 더하고 그리고 아이씨 말을 못해. 그리고 0에서 2분의 루트 3만큼 더해서 얘가 2분의 루트 3입니다 하고 C의 좌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니? 정막감이 흐르지 왜? 이까지 오케이? 그리고 이때 우리가 CP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CP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줄 거냐면 여기 길이 2라고 했잖아. 그치? 여기 길이가 2K인데 반띵 났잖아. 그럼 여기 길이가 K라고 나와야 된다고. 반으로 잘렸으니까. 고로 피타고라스로 CP의 제곱은 2분의 1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됩니다.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4고요. 뭐라? 2분의 3이군요. 아이씨, 그리가 잡혔군요. 미안. 2분의 3이니까 여기가 2분의 3이어야 되고 얘가 2분의 3루트 3이어야 되겠네요. 여기가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고 4분의 25네. 따라서 CP는 2분의 5라고 되고 이게 A가 되는 거고 우리는 몇 A를 구해야 되죠? 마이너스 20A를 구하자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50이라는 걸 일단 하나 찾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이제 B의 좌표만 구하면 되죠? B의 좌표를 구해서 4대1로 외분하자 그러네. 아, 여기 사람 되게 귀찮게 만드네. A, B를 4대1로 외분하자. 자, 그럼 A랑 갖고 와야 돼? B랑 갖고 와야 돼? 일단 B를 구하자. 자, B를 구할 거야.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 길이 2였으니까 여기 길이도 2지. 그치? 얘랑 수직하지? 그럼 기울기가 뭐라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직각상을 그리면 여기가 루트 3 m이라고 나오면 여기가 m이라고 나오고 얘가 2m이었던 거야. 즉 m은 뭐라고 잡아주면 돼? 2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2m이 4였으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이 b라는 애의 좌표가 요 식에서 몇을 뺐어? 2루트 3을 뺀 거죠. 따라서 얘는 b라는 점이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콤마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2분의 3 루트 3에서 몇만큼 올라갔어요? 2만큼 올라간 거죠. 그래서 2 플러스 2분의 3 루트 3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A라는 애가 루트 3,0이었고요. B라는 애가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 2 플러스 2분의 3 루트 3이라고 나왔고 이거를 문 왜 이렇게 더럽게 만들었냐? 야, 좀 별로다. 야, 이런 거 틀려도 돼. 알았지? 야, 이런 거 시험 시간에 풀면 안 돼. 시간 없어 다른 문제 못 풀어. 다른 문제 다 풀고 시간 남으면 푸는 거야, 이런 문제는. 자, A, B를 몇 대 몇으로? 4대 1로 외분을 하자라고 했어요. 자, A, B를 4대 1로 외분하자고 했으니까 A한테서 4 빼기 1, 4 빼기 1, 4 빼기 1, 4 빼기 1, B가 4라고 곱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 여기에 2 플러스 2분의 3 루트 3, A가 여기에 루트 3, 여기에 0, 고로 3분의 6 빼기 5 루트 3, 얘는 3분의 8 플러스 6 루트 3이 나오게 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한다고 했는데 B에다 몇을 곱한 거요? 18B는 그럼 뭐라고 나오냐? 여기다 18 곱하면 약분해서 6 36 마이너스 30 루트 3 얘는 몇 B요? 15C 15C는 약분해서 5니까
40 플러스 30 루트 3. 얘네들이 더하면 뭐요? 76. 얘를 하면 26. 거기에다가 2를 빼니까 답은 24라고 나오네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지금 이 그림 자체는 더럽지 않게 나왔는데 계산이 더러운 거예요. 여기까지 맞추면 태용 1등급이 나옵니다. 자, 요런 문제까지 맞추면 태용 1등급이 나오고요. 현실적으로 21번은 조금 시간 끌기 문제지 않았을까? 그래서 애들이 야 부분 점수라도 받자 라고 하면 인간적으로 어디가 가장 이상적이냐면 요 그림까지 그리고 다른 문제 풀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왜냐면 이거 풀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문제 풀이가 끝이 납니다.